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4월 5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쌍용차 이슈로 인해서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대한전선이 집중적으로 상승 시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기는 한데요. 오늘 거래량도 1억 5,4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그리고 지난번 상한가까지 급등했던 이런 추세에 보면 과거보다는 그 조정폭이 상당히 작으면서 장중에 상향 돌파 시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한 이틀 정도 그동안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인 이유는 지난 주말부터 쌍용차 이슈로 인해서 개별 중소형주 쪽에 특히 쌍방울이라든가 광림 이런 종목으로 집중적으로 매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일부 매수 세력들,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주도 세력들이 일단 당장에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종목 쪽으로 집중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걸로 인해서 오늘 다소 일찍 그 대한전선의 상승 시도가 나왔었는데 조금 무산된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종가가 견조하게 버티는 그런 모습으로 양봉을 실현, 고점에서 양봉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의외로 대한전선이 상승 패턴이 조금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요. 오늘 대한전선의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매매 흐름,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주말 시황을 할 때 지금까지 그 대한전선이 지속적으로 그 하향 추세에서 강력하게 주봉상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향후 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날 어제 이제 쌍용차 이슈로 핵심주를 쌍방울이라든가 광림, 물론 이제 쌍방울이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광림은 그 특장차 부분에 핵심적인 앞으로 그 쌍용차 인수를 주도할 그런 업종으로 꼽히면서 주가도 오늘 19%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 특이한 사항은 광림 같은 경우 오늘 시초가가 상당히 어제 상한가로 매물도 나오지 않았던 것, 이런 것 따지면은 오늘 시초가가 상당히 미약하게 출발을 했거든요. 이렇게 시초가가 상한가 쳤던 종목, 그 초강세의 현상을 보여주던 이런 종목들이 심지어는 시초가가 보합에 붙는다든가 또는 마이너스 나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이고요. 장중에 물론 15%가 넘는 이 하락에서 물론 그 아침에 시작하면서는 여기까지 하락은 하지 않았었는데요. 대략 한 8, 9% 정도 하락을 보였었죠. 그러다가 장중에 무려 19%가 넘는 그런 급등락이 보여지고 종가 무려 마이너스 6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6%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시간 외에서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쪽으로 그 쌍용차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그 매기가 좀 약하면 매수세가 또 집중이 되고요. 그 주가가 또 과도하게 많이 상승을 하면 곧바로 또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진입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계속 유효할 것 같고요. 오늘 그 쌍용차의 핵심 주도주들, 광림이라든가 쌍방울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조정을 받게 됐던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그 에디슨 EV가 이렇게
순수하게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해생계획안 배제 특별 항고를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호 HT를 추가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새롭게 또 오늘 금호 HT가 이 주식도 상당히 무겁고 과거에 보면 2,000원 근방에서 지리하게 이동하는 움직이는 이런 종목인데 오늘 이 주식이 30%.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이슈가 중소형주에서는 쌍용차 이슈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특히 오늘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지금 광림이라든가 광림 쌍방울 그룹들의 주가가 지금 다소 고공행진을 하고 접근하기 좀 부담되고 하니까 SM그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17%가 넘는 상승에서 종가 무렵 거의 또 보합까지 또 흘러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장중에 이익을 실현하는 당일 매매 세력들이 너무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처럼 고점에 잡은 거를 지속해서 보유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이런 전략은 요즘 잘 통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이요. 제가 오죽하면 과거에는 바이앤드 홀드라고 했다고 그런다면 지금은 바이앤드 셀, 곧바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일단 매도하고 봐야 되는 시장의 대응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점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주말에 대한전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소 보수적인 시각에서 이제 대세가 어느 정도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야기했던 것이, 일단 증자하고 감자를 통해 가지고 재무고서가 현격히 개선됐다고 하는 점이죠. 주가가 지금까지 계속 침체로 가던 것이 상승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변수들의 예상치 못한 변수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감자를 해서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증자까지 성공을 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과거에 자본금의 결선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서 대한전선이 유보율 700%가 넘는 그런 회사로 탈바꿈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제가 감자와 증자를 거쳐 가지고 대한전선이 재무구조가 어떻게 개선이 됐는가 하는 내용이요. 이번에 증자 4,880억 하면서 총 자산이 1조 4천억에서 1조 9천억으로 늘어났고, 자본금은 기존에 4,282억에서 감자를 하니까 856억이 되고, 이번에 3억 8,800만 주의 증자를 거쳐 가지고 1,244억으로 훨씬 몸집이 가벼워졌다고 하는 것. 그 반면에 전에 같은 경우는 자본금에 약 4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총 자본이 4,490억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산으로 다시 또 전입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약 8,750억에 1,244억의 납입 자본 대비 8,750억의 총 자본을 확보하면서 약 700%의 유보율을 가졌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 변화 이런 것들도 향후 에너지 정책의 일대 변환이 예상된다 하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의외로 예상하지 못했던 모기업, 호반 산업의 탄탄한 자금 동원력, 우리가 1년도 안 돼서 대한전선을 인수하고 나서 곧바로 감자를 할 때만 해도 회사에다 갖는 실망이 대단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100% 다 성공을 시키기도 했지만은 뉴스의 보도에 의해서 나타난
한진칼의 2대 주주로 약 5천억 가까운 자금을 투자를 해서 2대 주주로 부상을 했다고 하는 점은 단순한 건설업 그 범위를 지나가지고 그 대한전선을 배경으로 한 에너지와 또 향후 그 코로나 이후에 늘어나는 물동량 그리고 항공 수요 이런 것들에 대비하는 그런 포석이 많이 깔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분야 특히 그 한진칼의 2대 주주로까지 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변수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기관과 외국인의 시장을 소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개인들이 중소형주를 그 일종 테마성의 재료로 최근에 그 꾸준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도 있고 인플레이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그 개입이 훨씬 적어졌다고 보면 그 예로 우선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의 변동만 하나만 봐도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그래프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다시 또 7만 원을 깨고 6만 전자로 진입했다 그래가지고 소액 주주들의 원성이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투자주체별 매매 패턴으로 봐도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그 매수한 날이 별로 없을 정도로 눈에 띄게 지금 한 10일 가까이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에 가담하고 있고 기관도 매도에 가담하고 있고 개인들만 외롭게 매수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보면 대형주 쪽에 대해서는 좀 시장이 이렇게 활력을 받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오늘 같은 날도 전체적으로 거래된 그 물량들을 보면 대부분 중소형주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하는 점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는 이 지난 그 주 후반에 외국인들마저도 이 지금 대형주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중소형주에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그 개입 그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대한전선의 그 외국인이 상한가까지 공격적으로 매수한 다음에 그 이튿날 2150원대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고서 외국인이 1000만 주 넘는 매도를 보이고 개인들이 이 물량을 매수한 이런 상황인데요. 특징적인 거는 이렇게 주가가 고점 대비 조정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의 상한가 부근의 그 위에서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장이 열린 경우가 3일밖에 되지는 않지만 장중에 간간히 강하게 상향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들 물론 이제 이때는 그 상한가를 진입하고 시초가가 갭상승을 한 다음에 2150원까지 강하게 끌고 올라가다가 주가가 밀리긴 했는데요. 이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비교적 의 음봉이 기존의 상한가 위에서 형성이 됐다고 하는 점이고 오늘 같은 날도 지금 광림이라든가 쌍방울 등 쌍용차의 이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는 이 와중에서도 주가가 9%가 넘는 그 반등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개인들이 이런 종목들 개별 중소형주 쪽을 공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오늘 같은 날도 비교적 그 움직임은 다소 고점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상향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만 1억 5,400만 주의 비교적 그 탄탄한 거래량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 무난히 종가 기준으로 해서 2,000원을 그 안착을 하는 여부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차분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이 종목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그 관심 종목들이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막상 샀을 때 이 종목을 매도하게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다른 종목, 다른 테마성 더 좋은 종목이 보이게 되면 결국은 이 종목에서 한가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매도하고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대한전선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일부 포착이 됐지만 그거에 비해서 과거의 그 조정의 폭이 큰 폭으로 하락 조정이 없이 비교적 완만하게 시세를 잘 버티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지금 그 쌍용차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그 에디슨 EV 측의 법원 항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변수들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지금 더군다나 현재 시점에서 광림이라든가 쌍방울 이런 종목들이 고공행진을 펼치기에는 다소 위험부담이 느껴지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발로 조정했던 종목들이 의외로 다시 또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대한전선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